안녕하세요. 넥슨코리아 라이브 본부 내비게이터 B팀 편호장입니다. 네. 저한테 10시면 회의 잡기도 힘든 꽤 이른 아침인데요. 이렇게 이른 아침부터 제 발표 들으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른 아침부터 와주신 분들이 그만큼 모든 게임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치열하게 고민하는 분들이실 텐데요. 저도 그런 고민들을 해왔기 때문에 저의 접근이나 결과를 공유하는 게 의미가 있으리라 생각하고 발표 준비를 했습니다. 이 발표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고민을 마법처럼 해결해주는 정답이 되긴 어렵겠지만 여러분들의 게임의 가능성을 더 정확하게 바라보게 하고 게임의 성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발표는 지금 보이시는 목차대로 간단하게 발표 배경과 주제 소개로 시작해서 게임 성패 예측의 시도 과정이나 인간적인 데이터에 관해 발견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측을 해보기 위한 간단한 팁까지 공유하겠습니다. 네, 먼저 들어가면서 간단하게 저와 발표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넥슨코리아에서 2016년부터 근무하면서 다양한 일을 해왔는데요. 그중에 게임 평가, 예측에 관련된 업무를 꽤 긴 시간 해왔습니다. 특히 유저 경험 분석을 바탕으로 해서 게임을 평가하는 방법론을 개발하고 실행하는 일들을 했었고요. 2020년 이후부터는 데이터로 더 좋은 게임을 찾고 실제로 국내에 서비스할 가치가 있는 게임을 탐지하고 평가하는 방법론 만드는 일들을 해왔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는 유저 경험이나 행동 경제학, 인지 심리학, 데이터 분석 등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네, 제가 속해 있는 조직은 내비게이터 실인데요. 내비게이터 실의 목표는 객관적으로 게임을 평가하고 성과를 예측해서 좋은 게임을 찾는 것입니다. 또한 좋은 게임을 발견하고 평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찾아낸 게임을 아래의 셀렉토홀이라는 브랜드로 실제 서비스하는 것까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발표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들 많이 플레이 해보셨을 국가 권력급 게임 나온랩. 이게 작년 5월에 출시를 했는데 그 전에 나온랩이 꼭 성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계실까요? 혹시 계시면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생각보다 별로 없네요. 네, 아무래도 성공 예측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출시 전에 그 누구도 성공에 대한 확답을 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게임 성패 예측은 개발자나 개발사 모두 수건과 같은 과제고 늘 관심을 가지는 주제이긴 하지만 정확하게 수행되기는 어렵습니다. 성패 예측이 어려운 첫 번째 이유는 사실 시도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입니다. 대체로 개발자 입장에서는 게임 개발하는 것을 우선하고 좀 매몰되다 보니까 객관적으로 시장 성패에 대한 고민하기가 좀 어렵죠. 그리고 또 다른 면에서 게임은 시장 트렌드에 따라서 대박 혹은 쪽박이라고 생각되는 흥행 산업이기 때문에 예측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은 다른 관점에서 게임은 종합 예술이기 때문에 시장성 평가에 크게 의미를 두지 않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실제로 게임 평가 예측을 하더라도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하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자신의 게임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게 마음의 문제에서 좀 쉽지 않은 일이죠. 그리고 개발자들은 분석가나 과학자도 아니기 때문에 객관적인 방법론 적용하기도 어렵습니다. 네. 그럼에도 저희가 고민하고 살펴본 바로는 한계는 있으나 게임은 시장 경쟁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성패를 예측할 수 있다는 결론이었습니다. 게임이 원하는 수준의 경험에 도달했는지를 의미 있게 평가할 다양한 도구도 있고요. 이런 도구들을 통해 수집한 데이터들을 가지고 실제 게임 성과나 성패와 관계를 활용해보고 실제로 어느 정도 성패를 유의미하게 예측할 수도 있었습니다. 네, 다들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래도 게임 평가나 성패 예측이 중요한 이유를 한 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사업 관점에서 게임은 유저들에게 민감하게 경쟁력을 평가받는 서비스이자 상품입니다. 그래서 명확한 상품 가치를 확인하고 그 바탕에 투자를 하기 위해 꼭 필요한 단계죠.
그리고 개발 관점에서도 더 나은 게임으로 개선하기 위한 첫 번째 과정이 게임이 어느 수준에 있는가, 그리고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가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발표는 이 게임이 시장에서 성공할까라는 중요하고도 답하기 어려운 질문에 대해서 가능한 부분부터 답을 해 나가는 과정을 다룹니다. 특히 AI와 데이터로 무엇이든 해나가는 세상에서 지극히 개인적이고 문화적인 게임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평가하는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다만 발표 주제가 인간적인 어떤 데이터를 활용한 접근에 초점이 있지만 데이터나 AI 활용 역시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같이 하는 발표인 점을 상기해서 발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인 데이터 활용 사례로 들어가기 전에 사람들이 게임에 대한 성패 예측을 할 수 있는지, 결과가 어땠는지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아까 청중분들께 드렸던 동일한 질문을 출시 전에 넥슨 내부 인원들에게 한번 해봤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은 나온랩이 성공한다고 생각했을까요? 어땠을까요? 네. 네, 사실은 실제로 내부 인원들은 성공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성공할 거라고는 예측하지 못했어요. 실제로 내부 인원 350명의 예상 결과를 보면 거의 70%의 인원이 게임이 성공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지만 실제 매출은 예측 매출의 3배 이상이 되는 차이가 있었어요. 그만큼 수치적인 차이는 있었던 거죠. 나온랩뿐만 아니라 여러 게임들에 대해서 성공할까요 실패할까요에 대한 예측을 한 결과를 보면 성공 예측을 성공한 경우, 그러니까 예측과 실제가 일치한 비율이 게임마다 다르긴 하지만 대체로 한 60% 이상 정도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의미는 있었다라고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또 매출을 순위로 예측해서 여러 게임들 간에 상대적인 비교를 해서 예측을 했을 때 보면 꽤 정확한 비교 평가나 예측을 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6, 7위 게임이 순서만 바뀌었을 뿐 매출 순위 자체는 잘 예측을 한 거죠. 이렇게 예측이 의미 있는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한계도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그룹의 성향에 따라서 예측 결과가 꽤 달랐고요. 또 사람들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수치 예측 부분에서는 좀 부정확한 편입니다. 그리고 사람 개개인에 따라서 예측 정확도도 많이 차이가 납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여드리면 그룹에 따라 차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왼쪽 차트에서 노란색은 내부 인원의 평가고 하늘색이 실제 외부 유저들의 평가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두 그룹은 게임 요소에 대한 선호도부터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특정 게임에 대한 흥미 수준도 다릅니다. 이처럼 그룹마다 게임을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룹마다의 예측도 차이가 있어요. 두 번째는 수치 예측이 좀 부정확한 부분인데요. 차트에서 보이신 노란색이 예측 매출이고 회색이 실제 매출인데요. 어떤 게임은 실제 매출에 비해서 예측 매출이 60배 이상 높은 차이가 크게 나는 경우도 있는 것처럼 수치 예측은 좀 부정확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람 개개인에 따라 예측 정확도의 차이도 컸습니다. 차트가 내부 350명의 예측과 실제 매출 사이 오차를 정렬한 차트인데요. 왼쪽에 있을수록 예측이 더 정확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위권은 30에서 100% 정도의 오차가 있었던 반면에 하위권은 4000에서 8000% 정도, 그러니까 40에서 80배 정도의 오차가 있었던 거죠. 그만큼 인원에 따라서 예측 정확도의 차이도 컸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계들을 고려해서 사람으로부터 출발하는 데이터를 잘 활용하려면 세 가지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적합한 데이터 수집 대상을 선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의미 있는 데이터를 수집을 해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성과와 연결시켜서 분석과 모델링을 해야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시도와 결과가 있었는지 설명하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포인트 중 하나인 어떤 그룹의 데이터를 쓰는 게 좋으냐에 대한 간단한 사례로 성공할 게임을 알아보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본 내용 공유 드리겠습니다.
초반부 짚어드린 것처럼 사람마다 예측 정확도가 굉장히 달랐는데요. 예측을 잘한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무엇이 달랐을까요? 혹시 어떤 점이 달랐을지 생각이 나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네. 네. 두 그룹이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게임 플레이 성향이나 정보 확인 같은 프로파일링 설문을 같이 해 봤고 그 결과도 공유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측을 잘한 사람들은 게이머로서 어떻게 달랐는지 확인해 봤는데요. 차트에서 노란색이 예측을 잘한 그룹, 회색이 그 외의 그룹입니다. 예측을 잘한 사람들은 게임 콘텐츠나 커뮤니티에 대한 소비 시간이 긴 편이었고요. 새로운 게임, 그러니까 꼭 신규 출시가 아니더라도 본인이 처음 해보는 게임에 대해서 정보를 습득하거나 플레이해보는 행동이 더 많았습니다. 그 업무적인 부분에서 다른 점도 확인해봤는데요. 예측을 잘한 분들은 게임 출시 후 성과에 대해서 많이 확인을 하고 기초적인 시장 데이터를 더 많이 확인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또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업계 연차가 상대적으로 긴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생각과 좀 다른 흥미로운 결과도 있었는데요. 단순하게 특정 게임에 대해서 이름을 알거나 전작을 아는 이런 얕게 알고 있는 것은 오히려 예측을 잘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고요. 게임을 오랜 시간 플레이하거나 금액을 많이 투자한다고 해서도 예측을 잘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새 게임을 많이 플레이하거나 게임 관련된 컨텐츠, 커뮤니티 소비 시간이 길수록 성패 예측을 더 잘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흔히 시장 성패에 밀접하다 생각하는 사업이나 개발 직군이 예측을 잘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어떤 직군이든 업계에서 5년 이상 근무하시고 시장 성과를 꾸준하게 확인하는 그룹이 더 예측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상세 프로파일들까지 총 정리하고 평균해서 요약을 해보면 예측을 잘한 사람들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선 자신의 예측을 과신하지 않는 편이고요. 정보 습득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게임을 많이 플레이하고요. 오히려 게임 플레이 시간과 사용 금액은 적은 편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예측을 잘한 그룹의 데이터로만 한정해서 예측을 해보면요. 왼쪽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성패를 맞추는 비율도 당연히 더 올라가고 오른쪽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수치적 예측 역시 더 정확해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파란색이 실제 매출이고 노란색이 고성과자들의 예측 매출이거든요. 조금이라도 더 가까워지는 부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사람들의 의견이 그룹이나 경험에 따라서 매우 다르기 때문에 적합한 수집 대상을 선정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확인했고요. 너무 당연하겠지만 좋은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더 나은 예측을 하는 방법입니다. 네, 지금까지 직접적으로 사람이 게임의 성패에 대해서 예측한 데이터를 위주로 설명드렸는데요. 꼭 이런 데이터만 성과 예측에 사용할 필요는 없고요. 다른 여러 데이터들을 함께 사용하는 게 더 나은 예측 성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챕터는 사람으로부터 출발한 더 다양한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하고 활용했는지 설명하겠습니다. 게임 성패 예측을 위해서 다양한 데이터 활용할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게임 요소와 시장성과의 관계, 그러니까 게임의 일반적인 메타데이터랑 시장성의 관계를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혹은 유사 게임이나 사전 공개 성과가 있다고 하면 그로부터 얻어지는 데이터를 성과 예측에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들이 이제 기본적인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만 게임은 커뮤니티나 문화의 영향을 크게 받기도 하고 개인의 경험이 되게 중요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같이 고려하는 게 예측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문을 가지고 저희는 접근해 보았습니다. 상세한 접근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발표에서 말씀드리는 인간적인 데이터란 무엇인가라는 것을 정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인간적인 데이터는 쉽게 말해서 사람으로부터 출발하는 데이터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개인적인 경험이나 커뮤니티 반응, 문화적 흐름 이런 데이터들인데요. 이런 데이터들은 직관적으로 정량화되어 있지 않거나 가치 측정도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꼭 정성 데이터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게임은 사회 문화 콘텐츠이기 때문에 별점이나 좋아요 같은 수치적 데이터도
어떤 맥락을 포함하는 인간적인 데이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을 통해서 발생하는 데이터들은 대체로 인간적인 데이터라고 볼 수 있겠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런 데이터가 어떤 게 있었고 어떻게 활용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런 데이터들을 수집할 때 사람들이 게임을 접하고 팬이 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자연스럽게 데이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유저들은 커뮤니티를 접하고 참여하면서 게임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경험이나 시선을 가지게 되고요. 직접 광고나 커뮤니티에서 보고 게임을 접하고 관심을 가지게 되죠. 그러다가 실제로 설치를 해볼까 고민도 하고 직접 플레이도 해보고 플레이를 해본 뒤에 더 해볼까? 돈도 좀 써볼까? 라는 고민도 결정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게임의 팬이 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이런 유저 퍼널에서 수집할 수 있는 데이터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단계들을 크게 최초 접점 반응, 플레이 여부 판단, 게임 플레이 경험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최초 접점 반응에서는 예를 들면 유튜브에 올라간 게임 트레일러에 대한 반응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해 볼 수 있습니다. 플레이 여부 판단 단계에서는 게임 소개나 영상을 포함해서 어떤 게임 스토어 페이지를 보고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이런 데이터들을 수집해 볼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게임 플레이 경험 관련해서는 실제 게임 플레이를 해보고 나서 세부 경험이나 몰입 수준에 대한 정성적인 데이터들을 수집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각 단계에서 이런 시도들을 좀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트레일러를 유튜브에 노출했을 때 발생하는 데이터들을 정량화해서 이것들이 실제 출시 후 게임 매출과 관계가 어떤지 예측 모델을 생성해봤고요. 출시 전에 게임 소개를 보고 내부 전문가들이 첫인상이나 플레이 여부나 시장성 평가들을 해보고 이 데이터로 게임의 성패 예측하는 것도 해보았습니다. 세 번째로 출시한 모바일 게임들의 리뷰 데이터들을 수집해서 실제 게임의 매출과 관계를 분석해 봤습니다. 세 가지 결과가 어땠을까요? 짐작이 가시나요? 네. 그 결과가 어땠는지 하나씩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최초 접점 반응에 대한 분석 사례로 유튜브에 노출된 게임 트레일러에 대한 반응을 예측 모델을 사용해 봤습니다. 왼쪽 차트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유튜브의 관련 데이터들을 저희가 수집해서 봤을 때 실제 매출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또 오른쪽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데이터들이 예측 모델에 기여하는 수준도 높았고 이를 통해서 유튜브 데이터를 함께 활용하는 것이 예측 모델에 더 나은 성능을 보인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네, 두 번째로 플레이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전문가 평가 데이터도 활용했는데요. 출시 전 게임 소개나 영상 기반으로 해서 내부 전문가들이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왼쪽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내부 전문가들의 순위평가가 실제 매출과 상관관계가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오른쪽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절대평가와 실제 매출 역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토대로 저희는 전문가들이 평가한 데이터들을 실제 게임 매출이나 성패 예측에 활용했습니다. 다음으로 게임 플레이 경험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 본 사례입니다. 저희가 모바일 게임의 리뷰를 수집해서 분석해 봤을 때 왼쪽 차트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별점 5점의 비율 분포가 매출과는 뚜렷한 관계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른쪽 차트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리뷰에서 정성적인 경험을 추출해서 그것들을 정량화해 봐서 매출과의 관계를 살펴봤을 때는 관계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데이터 역시 매출 예측 모델에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내부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앞서 말씀드린 사례처럼 수집하고 분석한 데이터들을 가지고 예측 모델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왼쪽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존의 수치나 정량 데이터만 활용한 모델에 비해서 오차 지표가 대체로 개선이 돼서 성능이 개선됐다라고 확인을 했고요. 오른쪽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예측 모델에서 선정한 상위 매출 게임들이 실제 매출이 2배 이상 높아지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데이터를 같이 활용하는 것이 게임 매출 같은 수치적 예측에도 도움이 되었다라고 내부 결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이 어떻게 도움이 되느냐라고 내부에서 좀 고민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인간적인 데이터는 말초적인 반응을 그대로 설명합니다. 특히 UA 효용이랑 연결되는 시청각적인 반응, 어떤 이런 컨텐츠 문화를 잘 설명하는 데이터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단순하게 숫자의 크기가 아니라 순위나 경쟁력 같은 평가를 하다 보니까 실제 유저가 의사결정하는 과정을 잘 드러나는 데이터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수치나 정량 데이터에서 나타나지 않는 디테일한 경험과 가치를 놓치지 않고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구체적으로 저희가 인간적인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성패를 예측해보는 사례의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실제로 지금 개발하고 계신 게임이나 준비하고 계신 게임을 평가하고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해서 간단한 팁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성패 예측은 게임마다 상황마다 굉장히 다르겠지만 화면의 방법들을 시도해 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요. 게임 요소를 좀 분해해 보시고 다양한 의견 수렴해 보시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퍼널에서 데이터들을 수집해 보시고 나서 이것을 성과와 연결되는 방식으로 해석해 보는 게 이제 기본적인 골자입니다. 첫 번째로 게임 요소를 분해해 보는 것인데요. 아무래도 개발자들은 게임을 객관적으로 보기보다는 내가 게임에서 추구하는 주요한 경험에 좀 매몰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내 게임이 어떤 요소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레이블링을 해보시면 자연스럽게 내 게임이 가지고 있는 객관적인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런 요소들이 시장성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이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들을 통해서 더 구체적인 답을 내고자 하려면 복잡한 요인을 고려해야 되다 보니까 AI나 머신러닝 활용하는 것이 당연히 필요하고요. 네, 다음으로 다수 의견 데이터를 수집해 보는 것입니다. 저희 내부에서 다양한 시도나 분석 결과를 보면 다수 의견은 사실상 시장을 대표하는 샘플의 의견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시장의 반응을 반영하는 결과였고요. 그래서 일정 수준 이상의 잘 선정된 샘플의 의견은 성패 예측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개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의견을 내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것에 대한 의견 데이터를 활용하실 때는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개인이 아니라 어떤 커뮤니티의 일원으로서 문화적인 관점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소수의 의견을 사용하시는 것보다는 프로파일을 공유하는 그룹의 의견을 사용하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세 번째는 전문가 의견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전문가 의견이라고 해도 아까 보신 것처럼 수치적 예측에서 활용하는 것은 좀 한계점이 있고요. 성공할까에 대한 이분법적인 성패를 예측하는 데는 도움이 됐습니다. 전문가 의견 활용하실 때도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전문가 의견이 이전에 실제로 얼마나 정확했느냐 검증하는 것이 당연히 필요하고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게임 업계인이 다 전문가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장르 유저와 커뮤니티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 게임 성패에 대해서 경험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정보 습득을 얼마나 하는가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실제로 개발이나 사업 직군이 아니더라도 이런 행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전문가로서 의견을 수집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더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해 보는 것인데요.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유저 퍼널 기준에서 내 게임에서 수집할 만한 데이터가 무엇이 있을까를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최초 접점에서 게임 만들기 전에 광고부터 만들어서 그 반응을 한번 수집해 보신다거나 앱스토어 소개 페이지를 만들어서 이거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지 설문을 해볼 수도 있고요. 커뮤니티 글에서 유사한 게임이나 혹은 내가 사전 공개한 부분이 있다면 성과와 연관되는 경험이 있는지 추출해서 분석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수집한 데이터를 성과와 연결시켜서 해석하는 것인데요.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런 좋은 데이터들을 수집하더라도 그 과정이 객관적이지 못해서 데이터 활용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의견이나 이런 경험 같은 비정형적인 데이터는 반드시 정량화하고
성과와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면 의견을 긍부정을 점수화해서 순위로 바꿔본다든지 하는 정량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인간적인 데이터가 신빙성 없는 누군가의 의견으로 치부되고 과정 자체가 비과학적인 접근이 되기 때문에 그 의미를 잃게 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상과와의 관계 분석을 활용해서 간단하게 상관계수 분석도 해보실 수 있고 간단한 예측 모델도 만들어 보실 수 있는데요. 최근에 바이브 코딩 트렌드가 있는 만큼 GPT에게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라는 분석 방법을 물어보면 굉장히 쉽게 접근하실 수 있으니까요. 한번 시도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인간적인 데이터가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떻게 수집해서 활용했는지 소개 드렸는데요. 간단하게 발표 요약하고 제가 업무하면서 느꼈던 점 공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요약을 해보자면 인간적인 데이터 활용의 장점은 숫자로 이야기하기 힘든 상세한 경험이나 문화적 반응을 객관적으로 다룰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개된 데이터가 없더라도 직접적으로 데이터를 생산하고 수집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더 나은 평가와 성과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활용 시에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인간적인 데이터를 사용한다고 해서 정량 데이터나 AI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고요. 함께 사용하는 것이 더 나은 성능을 보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의견은 필연적으로 개인적이기 때문에 객관화, 정량화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룹으로서 의견을 다루는 것도 필요합니다. 네, 제가 설명드린 게임 성패를 예측하는 과정을 간단히 정리해보면 왼쪽 도식과 같습니다. 게임을 통해 발생한 수치적인 데이터나 경험 데이터를 정량하고 객관화하고 이것을 성과와 관계 분석해보고 이를 통해서 예측 모델링해서 더 정확한 평가랑 예측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과정에서 예측을 잘한다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더 많은 면을 더 객관적으로 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렇게 많은 면을 보는데 저희가 해왔던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더 다양한 인간적인 데이터를 정량하고 예측에 활용해 볼 예정에 있고요. 사람으로부터 수집하는 데이터의 수집 방식의 한계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AI로 생산해서 예측에 활용하는 것도 예정에 있습니다. 네, 제가 업무하면서 느낀 부분들 공유 드리면서 발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화면에 요새 유행하는 GPT 4컷 만화 그려보았는데요. 네, 만화에서 보시는 것처럼 게임은 영감과 데이터가 공존하는 컨텐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게임은 수치 데이터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경험이나 문화를 함께 봐야 제대로 볼 수 있는 컨텐츠입니다. 저의 발표 제목이 "우리 게임 성공할까요? 라는 것에 대해서 완벽한 답은 없겠지만 저는 분명히 이에 대한 실마리가 사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게임은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경험하니까요. 그래서 사람으로부터 출발하는 데이터를 함께 다루고 객관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이 게임의 소중한 영혼을 놓치지 않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더 정확하게 게임의 성과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 팀의 경험과 연구 결과가 성공적인 게임 서비스 하시는데 미약한 도움이나마 되길 바라면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